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경마가 휴장이 돼서 저희가 이제 특별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민태민위원회 방송에 제가 특별 게스트로 출전하는 거고, 또 제 방송에서는 또 민태민위원이 출전하는 거예요. 네, 민태민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몰라도 전문가들 중에서 그나마도 복귀나 조교 쪽에 가장 능통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은 하나만 잘하는데 민태민위원 같은 경우는 복귀도 굉장히 잘하고 또 조교도 굉장히 잘 보고, 조교 본지 꽤 오래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닥에서. 근데 유일하게 두 가지를 좀 잘하는 전문가로, 우리들 전문가 사이에서는 굉장히 실력파라고 인정을 받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저도 영광이고, 또 팬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전달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요 경마로서 부산 경마만 총 15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토요일 날도 뭐 제 방송이나 강타 의원님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출전 두수가 경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에요. 출전 두수가 단촐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그 지난주 조교 그 관리사 파업으로 인해서 조교 덜 된 말들이 출전을 미루면서 지금 휴장 이후에 첫 경마일이 아니고 두 번째 주 경마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두수의 마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딱 이제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인데, 2017년도에 이제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경마일인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감각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마 뭐 덥석 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경마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유종임이라는 말이 가장 실감날 수 있는 12월 31일에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예, 6경주 이후부터는 대상경주처럼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 방송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관리마 같은 걸 잘 매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저희한테도 유종임이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유종임이니까 좋은 결과를 갖고 내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뵀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희는 이제 부산으로 또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 찾아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산을 내려가는 거지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찾아뵐 것이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형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입니다. 민태민의 간신마는요? 네, 일단은 첫 경주에서는 조금 저는 큰 이변은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말은 6번 대동민어입니다.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11마신 차이에 2등을 했죠. 하이냐에 이어서 11마신 차이에 2등인데, 당시 저는 이 말을 쉽게 말해서 잘라버렸어요. 나머지 좀 더 세게 봤던 말도 있었고, 대동인어라는 말이 아직은 발놀림 자체가 엉성했기 때문에 세게 보질 않았던 게 대동인어인데, 사실 2등을 왔지만은 좀 여유는 있었어요. 1등과의 마신차는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마필들을 아주 여유있게 제압을 하면서 2차게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말이 전부 다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라운전설이라는 말하고 병합조교를 하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조교를 했고, 발을 쓰는 것도 이제 한층 빠릿해졌기 때문에 6번 대동인어를 인기마대로 좀 인정을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아, 예. 6번 대동인어. 자, 일단 이런저런 마필들이 있는데 외곽 게이트의 마필 하나 추천드릴게요. 그 9번 교학상장입니다. 이게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얘기하셨던 6번 대동인어하고 9번 교학상장이 인기마로 팔릴 그렇죠. 것 같은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학상장이나 마필 자체도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나름 선취인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종반 특심이 조금 이전째에 가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가 1200에서 1000m로 줄어들었는데 뒷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방에서 큰 병력이 없는데도
조금 출조 주기를 늦추면서 마필을 좀 만드는데 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저는 교학상장이라는 마필을 간신권 마필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에서도 능력차가 미세한 마필 간의 일전인데 민태면위원의 관심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아마 현장에서 강도를 좀 올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1번 돈인마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돈인마이웨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부산의 천년대로, 그리고 서울에 예전 신우철 마방에 있던 슈트윈이라는 말이 있었죠. 대표적인 자마가. 얘네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좌구보 일변도로 쓰기 때문에 직선에서 다 쳐박아요, 안으로. 천년대로도 예전에 그 카오산하고 들어올 때 대상용주 때도 강착을 당한 바 있었죠. 그 사행하는 모습 때문에. 돈인마이가 지난번에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외곽 12번을 받아서 이건 뭐 가지도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번에는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죠. 휴장전부터 골든에이지하고 이미 병합을 했었고, 또 발주에서 또 거듭했고, 이번 주에는 나이트 퓨리하고 병합을 하는데 진짜 많이 이거 좋아진 겁니다. 요번에 많이 좋아진과 동시에 번호까지 지금 1번을 받았어요. 잘해놓고 준비를 잘하다 보니까 운까지 받쳐주면서 1번 게이트를 받았는데, 저는 돈인마이를 이번에는 아주 강추를 좀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네, 자, 1번 돈인마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1번 돈인마이라든지 8번 애플골드라든지 5번 노얄리버 같은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이들 마필들이 연대에 걸려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대는 확률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입상의 확률이 낮은 거지 입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보편권 마필이나 배당 마녀가 이번 교시 입상을 할 수 있는 확률도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자, 11번 불도저라는 마필입니다. 아, 웬 불도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2월달까지 이전을 치른 이후에 실제로 공백을 갖고 장비 휴양을 하고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바닥을 때리고 있는 마필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책자를 보시면 데뷔전 때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던 마필이에요. 그럼 이번 경주가 1000m거든요. 그러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마필은 병력이 사라지면 예전의 능력을 복원한다는 얘기를 늘 드렸던 강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가장 그래도 이변의 가능성을 엿본다면 저는 11번 불도저라는 마필을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민태맨위원은 1번 돈인마이, 저는 11번 불도저를 추천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주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단통으로 우리가 딱 들어오면 우리가 방송하는 보람도 있고, 참 그럴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조촐한 편성이죠. 부산 3경주입니다. 자, 민태맨위원의 관심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뚝선 강축은 있습니다. 코어블레이드. 발주 늑발 압력이 지난번에 해소가 되면서 바로 능력을 빠르게 끌어냈는데 더 좋습니다. 더 좋고요. 편성도 워낙 잘 만났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오너코 후착 압축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5번은 나름대로 좋게 보시는 마필이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간신권 마필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들이, 일단 3번 다이나믹 런이라는 마필이었는데, 일단 이 마필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편성 자체가 5번 빼놓고는 나머지 이제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도 이제 초반 순발력이 괜찮기 때문에 2번 전개가 가능하고, 또 데뷔 후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3번 다이나믹을 추천드릴 수 있다. 자, 그래서 5번 코어블레이드와 3번 다이나믹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봐줘야 될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민태면위원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이게 신마경주인데 승부처로 선정했네요. 네. 자, 어쨌든 좀 이따 들어보기를 하고요.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저도 뭐를 추천하실지 기대가 되니까, 일단 뭐 7번 최강 스테일스라는 마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기권으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초반 순발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중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자 이번 편성 자체가 2번 톱유로나 1번 노피곤 나르샤 이런 마필들이 선행형 마필들인데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번 최강 스텔스라는 마필이 종반 뚝심으로도 1300거리를 맞이해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7번 최강 스텔스인데 자 민태민연의 어떤 생각을 갖고 쓴 것처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아마도 직전 경주에 이제 능력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3번의 엄지척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4번 새로운 바람이 대끼리 막건이 될 것 같아요. 데뷔전 때 스마스쿠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나왔던 전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 경주에 직전에도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렸던 게 새로운 바람인데 이번에 훈련도 또 상당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3사 막건이 아마 저 배당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민태민이 노리는 말은 안 팔리는 안화짜리예요. 지난번에 사실은 남들이 아예 쳐다보기 전에 제가 먼저 노렸죠. 훈련이 좋아졌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전개가 지난번에 완전히 외곽으로 꼬여버렸어요. 힘을 말이라는 것들도 이제 전부 가는 힘을 쓰는 말은 없습니다. 그 힘을 앞에 쓰면 선행마, 뒤에 쓰면 추임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앞에서도 힘을 쓰고 중반까지 힘을 너무 많이 썼어요. 당연히 직선에서 걸음이 시원시원하게 뻗어나오질 못했던 그야말로 복귀 100점짜리 말이 여기 출전하고 있습니다. 말의 컨디션도 가면 갈수록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뭐 무조건 선두권에도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노림수 안화짜리 인기도는 아마 글쎄요 한 5위권 정도로 팔릴 말입니다. 4, 5, 6위권 요 정도로 팔릴 말인데 걔를 아예 축으로 잡고 중고 배당을 노리는 승부입니다. 말 이름을 언급을 좀 드리기가 그래서 이건 함께 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중고 배당으로 한번 쇼부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전장 와신상담 자이 민태민 의원의 추천경주 부산제 4경주 자 여기서 멋진 승부를 기약해보면서 자 배팅 자금을 한번 두둑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부산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입상마들이 압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주인데 자 민태민 의원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리안 엔젤이죠. 9월 달에는 선행을 갔던 그 당시에 발빠른 선행마가 있었는데 걔 바로 뒤를 따라갔어요. 썬더스트럭이었죠. 걔를 따라가면서 2등. 그 다음 경주는 이제 선행으로 2등. 지난번에 강력한 인기마였지만은 사실은 현장 가니까 배당판의 흐름이라든가 내용들이 좋게 안 나왔던 말이에요. 그 당시 왜 그랬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일 체중이 좀 12kg가 오버가 되면서 몸뚱이가 좀 무거웠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저는 받았습니다. 마감에서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게 코리안 엔젤인데 이번에는 아주 좋습니다. 경윤이하고 호흡도 지금 두 번째 이제 맞춰봤죠. 이게 사실은 원래 송경윤이가 주행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원주인이 경윤이에요. 경윤이. 전번에 한번 상태 안 좋았을 때 악역을 담당을 했다라면은 이번에는 송경윤 기수가 드디어 이 말 가지고 호흡을 맞춰서 입상을 일궈낼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리안 엔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2번 코리안 엔젤입니다. 예, 10번 유로 공주입니다. 자, 6점 하방에서 지금 어린 여왕하고 동반 2도를 출전시키는데 불운의 마필이에요. 예, 매번 경주를 치르면서 강자들을 만나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는데 여전히 뭐 패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또 선취인적 성장 패턴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기 때문에 10번 유로 경주는 선행력이 2%가 조금 부족한 감은 있지만 어차피 66이나 뭐 이런 마필들이 끈다고 했을 때 아주 빠른 레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10번 유로 공주를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코리아 안전과 10번 유로 공주 두 마리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자 다음 6경기는 강타의 1차 메인 승부처인데 자 민태민 의원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분전의 외곽 번호로 밀리고 거리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1번 천년의 태양이 앞으로 한참 더 있을 매니피자마라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토네이도 킹 그리고 영광의 위너 지난주에도 강도를 아주 부쩍 끌어올린 게 천년의 태양인데 뭐 어떤 놈이 선행 가든 바로 두 번째 외곽을 다실바가 결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열하나 천년의 태양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실버 천년의 태양이 지금 민태민 위원이 얘기한 대로 모든 면이 괜찮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저도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이번 편성에서는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 조금 덜덜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이 어느 정도의 선전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경주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엇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에서는 이 누군가가 한쪽 쪽으로만 치우쳐야지 양방향으로 갖고 갔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편성에는 안 팔리는 마필이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 갖고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필을 배팅의 중심에다 놓고 지금 민태민 위원이 언급했던 뭐 실버 천년의 태양이라든지 여기 뭐 6번 영광의 챔프라든지 이런 마필이 인기 많거든요. 역으로 때릴 거예요, 제가. 아예 대가리를 보병으로 세워서 이번 6경주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강타 현장에서도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또 바로 이어서 엎어치기로 한번 민태민 위원의 강력한 승부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민태민 위원의 승부처다. 제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죠. 자, 이번 경주에서 그나마도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마필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7번 영광의 윤호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초반 순발력도 상당히 우수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마필을 좋게 보는 건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중반 탄력이 굉장히 출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선입형 마필들이 능력만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선입형 마필을 우리들이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은 모래를 때려 맞으면서도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7번 영광의 윤호는 일단 추천을 드리는데, 자, 민태민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광의 민호를 후착 주력으로 갈 것입니다. 최근에 김해 시장배, GC 트로피 경주, 굵직한 이세마 특별 경주에서 가능성을 보인 이후에 지난번에 구마신 차이에 낙승을 했어요. 여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7번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 7번의 잠재력을 대적할 놈이 하나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몸뚱이가 무겁고 아직은 글쎄 한 2% 정도 모자랐던 말이었어요. 근데 실전을 딱 뛰는 걸 보니까 이게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더라고요. 그 말이 이번에 훈련을 하는데 정말 말이 어마어마하게 부드러워지고 뛰고자 하는 투지가 보강이 됐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 말은 제가 육안으로 훈련 내용을 확인했을 때도 한 체중이 10kg가량은 무조건 빠졌을 거예요. 체중이 빠지면서 마체의 변화가 온 놈이 여기 출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광의 민호를 놓고 가면은 막권의 다양성을 좀 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멍을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 반면에 제가 노리는 말, 그러니까 영광의 민호에 대적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말을 축으로 갔을 때는 영광의 민호를 때리고 나머지는 한 구라짜리 배당마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타 위원님도 아까 복병마를 축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기마가 아닌 이번에 마치 변화가 완전히 왔던 그런 안화짜리 하나를 축으로 영광의 민호를 때리고 나머지를 고배당으로 좀 노리는 승부처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민태민이 두 번째 와싱턴과 부산 제7경주 복병마를 놓고 강력하게 때려서 자, 배당과 안정, 이 적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본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6경주, 7경주 연타로 좀 적중을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한구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쯤에 적중이 연타로 되면은 후반부 경주가 그렇지. 마음 편해요. 네. 네. 경마는 사실 연타가 나와야 대승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6경주, 7경주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연타로 한번 적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부산제 8경주 전략미숙의 신바와 형군상장만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자, 민태민이요. 자, 우리한테 한구라를 안겨줬던 말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남들이 긴가민가 할 때 제가 여러분께 혈통이라든가 체형을 통해서 뛸 말이다. 한번 먼저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고 그때 승부경주로 깔끔하게 적중을 했는데 8번 휘익입니다. 휘익. 얘 단점은 딱 하나예요. 동체에 비해서 다리가 조금 롱다리라는 거. 그래서 데뷔 초기에는 말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림을 보였는데 직전부터 조교가 좋아졌죠. 알티실러 야마들이 단거리형입니다. 조숙형이고요. 대표적인 말로 최강실러 같은 말이 있는데
전번에 한번 걸음에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이번에 훈련 내용도 흠잡을 데가 없고 부담 중량 동일하고 여기서는 어차피 뭐 같이 뛴 말들하고 뛰는 경주 내지는 조금 밑에 레벨들이나 아예 안 보여준 신마들 이런 것들이 상대이기 때문에 보여준 휘익은 다시 한번 선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인기마가 3번 시저스 윈, 4번 오성킹이지, 8번 휘익 정도가 팔리는 편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4번 오성킹이지를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데 3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경주발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쿠시에 가지고 때려먹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 이제 팬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전까지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능력을 보여준 입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보여줬던 능력은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시적인 선전이냐 아니면 걸음의 변화 정도로 보고서 이제 서서히 또 성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볼 거냐인데 저는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3번 시저스 윈에 대해서는 이번엔 좀 약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이 거의 정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의 최대를 끌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썼으면 이번엔 그만큼 하강을 한다는 쪽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쪽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라리 저는 4번 오성 케이지 아까 말씀드린 8번 휘익 같은 마필 요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구경주 오늘 또 민태맨 위원회 강력한 승부처니까 조금 이따 들어보시고요. 제가 한마디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다실바가 끌고 왔었던 마필이죠. 12번 원더풀 컵 캡틴이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간들간들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나는 능력을 끌어내고 2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실바를 태워놨는데 그때 다실바가 쉬었다 나왔었어. 쉬었다 나와가지고 그 전인가 자체 경감과 언제는 못 뛰었거든. 와, 이날은 뭐 독을 품고 나왔는지 모든 말을 갖고 다실바가 때리는데 역시 다실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수의 역량도 많이 발휘가 됐지만 걸음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번을 추천드리고요. 자, 민태민 의원이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축은 없습니다. 고만고만 인기마들이 서너 마리 정도가 인기들을 나눠 갖게 되는 그런 편성인데 제가 강축을 그냥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구라를 또 했던 말이죠. 10번 블루타임입니다. 강타 위원님께서 아까 그 말의 선전이 일시적인 그 전력의 상승이냐 아니면 필연적으로 말의 걸음이 느는 거냐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그때도 이제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말이 컨디션 난조에 빠졌다가 그 걸음을 회복했을 때의 전력의 업그레이드예요. 바로 이 블루타임이 제가 지난번에 녹음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함안에 있는 목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이 말을 450짜리로 목장에 왔다가 몸이 500kg가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500kg 트레이드밀 타는데 진짜 말이 막 씩씩거리고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돌아와서 500kg짜리가 이제 체중을 좀 빼면서 그때도 이제 28kg가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전력이 업그레이드가 된 게 블루타임인데 더 좋습니다. 이번에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잉글랜드 여자마들은 1600거리 거리에 대한 적응력도 충분히 있고 외산마들이 좀 인기를 모을 상황 같은데 저는 비록 국산마지만 그리고 비록 안말이지만 블루타임이 이유 있는 휴양 몸을 불리기 위한 휴양기를 너무 잘 보내고 지금 돌아와서 전부 다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타임은 내용 있는 강축입니다. 강축이고 나머지 후차권 뺄 거 빼고 또 취할 거 취하면 짭짤한 배당을 잡아낼 수 있는 경주입니다. 메인 승부를 한번 때릴게요. 자, 이 민태민 형이 오늘 경주 중에 가장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메인 승부니까 뭔가 노림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지난번에 맞췄던 마편들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민태민 형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부산제 10경주인데 민태민 형 제 주메인 승부처니까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킴짱입니다. 직전에는 브리더스컵 2세마 대상경주에서
최근 들어와서 선행을 못 가고 입상을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전자에는 따라가면서도 4등을 왔어요. 그 생구미에서. 뭐 이 정도 일반 경주라면은 못 오는 게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데 5번 킹짱은 편성상 대가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뭐 얘 빼고 한다고 그러는 건 만용이에요. 얘 뭐 일본을 뒤질라고 환장을 하지 않는 이상 저도 당연히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인기마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경주인데 여기서 팔리는 놈은 당연히 9번 레드영병은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겁니다. 여기에 또 팔린다면 뭐 디나도 좀 팔릴 거고 드림공주도 좀 팔릴 거고 이런저런 팔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야 이번에 안 될 것 같다는 놈이 하나 제대로 이번에 미싱아웃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제 닦아갖고 나왔으니까 요번에 한번 때려볼 거라는 생각이 드는 마필이 2두가 있어요. 이들이 복병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 나는 강축이 있는 편성에서 대끼리는 없다는 것이 제 철학이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마편들이 거기에 포즈는 맞춰놓고 하기 때문에 대상경주에서 이 강의 있게막을 못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이번 그랑프리에서도 열심히 보여줬죠.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5번 킹짱을 올 수가 있겠지만 2차 기로도 올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인기마에 대한 불안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배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때려보겠다. 자 그리고 대끼는 무조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이 주매의 승부처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강타의 F3 2차 메인인데 자 민태민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 거리지만은 3번 디바인드 윈드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역시 이세마 대상 경주였던 브리더스컵에 출전했던 경주였는데 이말의 잠재력을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유연성이죠. 말이 어마어마하게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말들은 거리가 늘어도 힘을 뭐 들쓰고 뛰는 그런 말이고 또 훈련 내용도 감동의 바다라는 1등급 말을 조금 뭐 풀이 꺾이긴 해도 그 감동의 바다를 압도할 만큼 최상이라서 3번 디바인드 윈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태민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마피는요 1등부터 이 10등까지 정도가 능력이 다다다다 붙어있는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들도 입상을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편성이고 또 전개사항도 보면 11번이 메이플 클래식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했던 3번 디바이드 윈드 같은 마필들이 앞선 전개가 가능한데 앞선 전개가 무너질 수도 있는 편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배당이 터진다면 여기서 한 마리를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저는 5번 카난 세상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야 강타야 여기서 무슨 시에 디바이드 윈드 나오고 메이플 클래식 나오는데 뭐 공백도 약간 있고 비실비실한 징념이 탄 하난 세상을 추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앞선에 강직 선행만 하면 버틸 그림이 됐는데 얘가 선행도 아니고 선임만데 앞선을 나가버리잖아. 그러면 그런 말들이 선행 가면 잘 뛸 것 같지. 근데 그런 말들이 죽어요. 왜 그런지 알아? 나는 앞에 가는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놈인데 앞에 가버리면 오버페이스를 한다고 뒤에서 쫓아오니까. 근데 앞에서 놓고 가면 말은 왜 겁이 있는 동물이라서 그 마피를 그냥 따라가는데 자기 능력을 완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운전하는 것도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저는 의외로 종가 뚝심형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작심 배당 A급으로 해서 자 완벽한 고배당으로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11경주 한번 멋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부산 12경주로 넘어가는데 민태민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를 덥석 그냥 물어볼 생각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액면이 앞서 있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대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3번 배다리 한이를 저는 결점을 좀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8번 동안에 7번에 입상을 했어요. 그게 선행일변도의 입상이 아니고 지난번처럼 따라가서도 입상을 했던 말입니다. 앞으로 한참은 더 있겠죠? 걸음이 아직은 더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고 지난번 빠른 페이스를 이미 한번 겪어봤죠. 선입으로. 뭐 말도 이번에 좋더라고요. 투트랙터라는 1군마라고 병합을 하는데
전혀 밀리질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핸디도 0.5가 불과 올라간 딱 그 정도고 게이트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래서 배달이 어니는 팔리는 대로 저는 조금 인정을 해보고 싶은 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편성에서 1번 캡틴 브레이드가 안 팔리나요? 팔리죠? 네, 핸디가 좀 높아져도 네, 굉장히 팔릴 것 같죠. 근데 왠지 손질이 안 갑니다. 왠지 저도 손질이 안 가요. 핸디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손질이 안 가기 때문에 저도 7번 영광의 컨트리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뭐랄까 마필이 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성격이 있는 놈들이 공부도 잘하잖아. 이 성질 들어온 놈이 뭐든 잘하잖아, 사람들도. 근데 이놈은 능력은 있어.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에 선취인력 그런 모습을 보이면 3착을 했고 승급전에서 그 이전의 경주에서는 엄청난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얘는 그 성격이 있는 말이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근성도 있고 또 성격도 있고 또 다실바 태어났고 또 이래저래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7번 영광의 컨트리 또 민태메니어는 3번 배달이 하니 요거 추천했는데 요런 경주가 이제 단통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돼가지고 행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게 이제 보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킹을 하셔서 현장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F단지 13경주 역시나 민태메니어의 추천만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재미를 봤던 말, 첫 차를 탈 때도 우리가 항고를 했던 말, 7번 포텐셜을 또 한 번 추천을 드립니다. 방송 그 현장 예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왔죠. 앞으로 최하 2등급까지는 논스톱으로 올라갈 거다. 이 말은 주행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미드나인 루트 그리고 모계 쪽에 외조부 계열이 상당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혈통이 상당히 좀 뛰어난 말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상당히 생금이었죠. 그 당시에 경남 도민일보 배웠을 겁니다. 블루치프가 완전 대가리 팔리고 늑발주를 하면서 영천더비가 선행 그리고 2등이 포텐셜이었는데 너무나 선입걸음이 안정적이죠. 그래서 7번 포텐셜을 또 한 번 저는 세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저는 이번 경주시 6번 블루치퍼를 추천드릴게요. 이 마필은 마필 자체가 뭐랄까 주행 불안을 위해서 제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방에서도 데미전 때 보여준 걸음으로 보면 명마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굉장히 잘 뛰었거든 데미전 때 능력은. 그러니까 4군에서 2군 능력을 냈으니까 마방에서 놀랬겠지. 근데 이전지에 뚝하니 내놓으니까 뭐라 그랬어. 마필 자체가 개질할 떨어. 그러니까 완성도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 외부적인 환경으로 마필이 능력 발휘를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완성도 측면에서 그렇고 또 아직 마방이나 이런 데서 적응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재검 때 걸음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좋은 사이즈임에는 분명해요. 그래서 6번 브루치프라는 마필을 저는 강력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요. 자, 부산 이제 14경주 자 민태메니어의 추천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이제 뒷부분 경주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강타 의원님께서 미리 해주셨는데 고민 끝에 추천말을 하나 언급을 드리자면은 어프로치입니다. 3번. 이게 19조에서 데뷔를 했고 10연장을 때렸단 말이에요. 의외로 강단 있게 앞뒷방을 다 보여주면서 10번의 입상을 일궈냈던 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마방을 옮기고 나서 지금 기복을 드러내는 이유는 말이 너무 끌어내더라고요. 이 말이. 하지만 이번에 편성을 잘 만났죠. 1800거리에 손쉽게 선두권에 나올 수 있는 편성입니다. 10주 만에 나왔지만은 뭐 크게 어디가 나빠서 쉰 게 아니고 말을 좀 더 재정비를 한 거죠. 전력의 재정비. 그리고 잘 나가는 조인권 기수가 또 스포를 빵빵 놔주면서 지금 조인권 기수가 부산 이제 다승 랭킹을 도전하고 있는 유력한 상황인데 한번 쐐기를 박는다면은 어프로치의 선행 다시 한번 버티기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토론 비슷한 거 한번 해볼게요. 네. 5번 동방대로가 지난번에 그랑프에 2차 왔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워브레이드가 대가리를 치고
여타 인기마들이 청담도끼라든지 뭐 다 부러져 버렸잖아요. 예, 동방도로의 선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그때는 이제 일단 주로가 정상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좀 육안으로 봐도 조금 진흙탕 비스무리하게 불량은 아니었는데 조금 주로도 정상이 아니었고, 당시에 트리플 라인은 저는 명백하게 임성식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주 전개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앞선에 나갔던 말들이 좀 무너지고 청담도끼를 빠르게 제압하기 위해서 임성식이가 빨리 움직인 건데, 동방대로는 진짜 전개를 보면은 너무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말이 원래 능력도 있는 말이라서 그거 같아요. 절반은 레이스의 운이고 또 절반은 원래 능력이 있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또 전력의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마칠 인삼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인삼 쪽에 굉장히 메리트를 두고 생각을 하는 게, 말이라는 것도 그렇고 차도 그렇거든. 임자를 만난다는 얘기를 가끔 해. 뭐든지. 근데 박재희가 정말 열심히 탄 것 같아. 말하고 궁합도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 밀면 밀수록 말이 박재희와의 기승호흡이 잘 맞다 보니까 그만큼 능력이 끌어낸 게 아니냐. 그런 환상의 조합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하잖아.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맥이 그냥 딱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원래 센 말이었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그냥 한동안 이제 주춤해서 그렇지. 어찌됐든 뭐, 그거 간단하게 야당을 했고요. 저는 9번 그레이트 킹을 추천드립니다. 지난번에 승급전이었습니다. 승급전에서 살포시 조정을 거쳤고 2등급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필은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 1등급의 스피드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으니까 이번에 다시 능력을 끌어낸 찬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체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파워도 보강이 되고 있는 실전이라고 저는 이 마필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9번 그레이트 킥의 선정 가능성 굉장히 좋게 본다. 자, 그래서 이번 14경주는 3번 어프로치와 9번 그레이트 킥이나 마필을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부산 15경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UCC도 하는 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둘 다 이제 그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될, 복 받으시라는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정도인데, 15경주는 하여튼 꼭 접종을 했으면 바람인데, 민태민 의원의 추천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마 12월 31일 일요일 마지막 경주, 이제 겨울이니까 해도 빨리 지더라고요. 야간 경마 흐름이고, 또 이게 다음 달이 바로 정초라서 돈을 잃을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따고 있으면은 이런 경우도 아주 쉽게 그냥 가볍게 툭 던져놓고 나오면 되는데, 꼭 뭔가를 돈을 좀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여기서 배당말을 찾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경마라는 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은 못하죠. 감히 경마 앞에서. 근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기고 있어도 소액으로 배당을 뭐 한 거라 노릴 수가 있고, 지고 있을 때는 뭔가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말, 그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6번 산타글로리아를 강력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은 말이에요. 이 말은 코너 4개짜리의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전적지에서 사라져서 그렇지 최고의 경주력을 끌어냈던 게 1600, 1400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코너 2개짜리에서 절대적인 강점이 나올 수 있는 게 산타글로리아고, 전번에는 어차피 뭐 2000m의 경남 도지사대 퀸즈 투어의 마지막 관문이었죠. 거기는 뭐 대도 않는 상황이었고, 여기는 2등급 레이스의 1200입니다. 앞선에서 조금 치고받는 난타전이 무조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토시 기수가 지금 무엇보다 기승하고 있는 게 매력적인 부분인데, 정말 라스트 한 발은 6번 산타글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병으로 해서 좀 배당을 좀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콜이에요. 굉장히 콜입니다. 저도 굉장히 한마디로 해서 콜 받고 싶은 얘기예요. 예,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거 언젠가 한번 뛸 것 같은데, 1200이라면 한번 따라가도 되고, 그렇죠. 힘으로. 네. 힘으로 따라가도 되고, 또 레이스도 빠르니까 앞에 적절하게 끌어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게 이런 부금이 아니면 못 올 것 같아요, 나도. 네, 저도 콜로 봤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2번 인류스타가 좀 팔릴 것 같은데, 난 얘가 좀
늦게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저도 배당바를 하나 추천드릴게요. 11번 예술의 명운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으로 봤을 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6번 산타글로리아를 굉장히 콜로 받았듯이 11번 예술의 명운도 이런 편성이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기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11번 예술의 명운 같은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 있는 선입형 마필들이 득세한다, 이런 결론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신정이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자, 저희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